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SK케미칼, 네, 무섭네요. 무섭게 올라가네요. 외국인들, 기관, 네, 막 그냥 올려놓네요, 그냥. 네, 그래서 드디어 얼마 만이죠? 이게 작년 말, 네, 이때 한번 잠깐 왔는데 이때 이후로 4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또 고생하신 분들도 많고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네, 4자. 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계속 더 좋은 숫자로 더 커지면 좋겠네요. 계속 쭉 가면 좋고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시면 17%, 18%, 거의 2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며칠 만에. 자, 이러니까 이제 숨 한번 골라야겠죠. 이제 숨고르기 좀 해야 되니까 어, 사실 어제 오르고 나서 숨고르기가 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그게 더 모습은 좋아요. 좋은데 제가 이제 갭으로 한번 뛰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올라가면은 자리 잡아야 된다. 딱 그랬는데, 음, 지금 저가, 오늘 최저가 보면 거의 40만 원에 부딪혀 있죠. 이게 워낙에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40만 원까지 그냥 지지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힘이 있는 그런 상태고, 어쨌든 지금 점프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갭으로 출발하는 게 벌써 3거래일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불안 심리도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물론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 계속 유효합니다. 근데 왜 증권사들마다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버블이다 거품이다 막 얘기할 때 계속 제가 기업의 가치를 봐야 된다. 어, 아스트라제네카 뿐만이 아니라 그런 코폴리에스테르 그다음에 그 코폴리에스테나 이제 그 뭐죠? 코프로모션 이제 다른 데랑 한국 릴리도 그렇고 네, 계속 있었잖아요. 태고 사이언스도 그렇고 그러면서 시장 확대되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앞으로 지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한 그 수소 자동차, 수소 전지차죠. 거기에 친환경 부품으로 전장 제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 안 나온 건들도 많아요. 그리고 IPO 아직 안 나왔죠. 바이오 사이언스. 그러니까 무궁무진합니다. 기업 가치는 제가 볼 땐 여전히 좋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할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선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건 괜찮은데 중단기는 사실 이제 좀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온 경우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줄에도 파세요. 네, 제발 또 한 줄에도 좀 파셔서 현금을 갖고 계시고요. 제가 별도 영상도 만들었잖아요. 이제 만든 거 다 여기도 링크 한번 다시 걸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현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걸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한 줄에도 하시고 그래서 현금 만드시고 그 예수금으로 막 손이 근질거리시네 딴 거 사지 마시고요. 그냥 며칠 하루 이틀이라도 좀 그 상태로 두세요. 예수금 상태로. 그러면 내 돈입니다. 네. 음. 자,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고 또 아마 더 이렇게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좀 고민이 네. 어느 정도 지금 1차 위치는 온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SK 사이언스 아니 SK 케미칼 바이오 사이언스 얘기하다 보니까 네, SK 케미칼 이 종목은 이제 당분간은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J 제일제당도 그랬죠. 지금 당분간은 조금 혼자 움직이게 두고 다른 종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것처럼 SK 케미칼 지금 매일 분석하고 있는데 뭐 계속 이렇게 좀 매일 매일 분석해서 올라오는 거 이런 걸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 계속 계시면 네, 이 종목 계속 이제 매일매일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치환을 해서 이제 다른 종목 쪽도 이렇게 매일매일 좀 분석해 나가는 걸 원하시면 또 그런 종목을 좀 찾아갖고 또 할까도 좀 생각 중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 그 종목들 중에도 좀 관찰해 볼 만한 이제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면은 최근에 아직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최근에 한 두 종목 정도 지금 계속 기업 분석 중이에요. 분석 중이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장기 투자입니다. 이거 중장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 괜찮은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꼭 바꾸겠다는 게 아닙니다. SK케미칼 아직 좀 더 가야 되는 그런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고 갈 건데 계속 이제 매일 이렇게 좀 분석 영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은 또 할 거예요. 네, 할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의견을 여쭤보는 거고요.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케미칼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상태에서 좀 두고 나중에 다시 이제 보는 걸로 하던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이제 케미칼도 보거나 이제 보는 그런 걸로 가시는 걸 원하시거나 뭐 다 네, 좋습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제 의견 취합을 해서 제가 보고 이렇게 판단해서 또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급등이라 약간의 조정폭은 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좀 하나 오늘 독특한 게 있었어요. 그 기사 중에 보면은 뉴스 부동산 팔고 한국판 뉴딜이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죠. 뉴딜 펀드까지 만들면서 뭐 그린 뉴딜부터 해갖고 뭐 바이오도 있고 IT 통신 쪽 그다음에 게임 이런 쪽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 한국판 이제 뉴딜을 하고 뉴딜 펀드까지 만든 상태인데 오늘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기금하고 공제까지. 한마디로 이쪽이죠. 이쪽 아이들 이쪽도 이제 뉴딜 쪽을 하도록 좀 강제화하겠다. 부동산에 가 있는 자금을 이쪽으로 돌리겠다거든요. 뉴딜 쪽. 물론 이제 증시만이 아니에요.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어떤 그런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서 투자도 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지금 이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되게 사활을 걸고 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시중 유동 자금이 부동산 쏠림이 계속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현황을 보면 부동산에 가기도 어려워진 상태가 되니까 그 자금까지도 증시에 몰렸다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증시 대기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 CLSA 같은 외국계 기업은 그런 것 같고 이제 증시 쪽으로 자금이 너무 몰리고 정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투자 자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발생한다 이런 레포트까지 할 정도로 글쎄요 최근에 보면은 부동산 자금조차도 지금 증시로 많이 흘러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금융계 이런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VVIP들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인데 VVIP들 그 자금 운영하는 데도 있죠. 자산가 자금 운영하는데 거기도 제가 얼마 전에 본 거 보면은 몇 군데 이제 자산 운영 그 담당자들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 발표한 거 보면 그 강남도 그렇고 이런데 부자들이 또 직접 투자합니다. 펀드도 아니고 이제 직접 하시겠다고 펀드 안 맡기고 직접 투자로 증시에 들어오는 경우 증권 계좌 열고 증시 투자하는 그런 것도 케이스도 많이 늘고 있다. 결국 이제 증시 쪽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여기 지금 뭐 얘기하는 거는 뭐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얘기 공실률 얘기 뭐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얘기들 임대료가 상승하고 하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 투자라고 하는데 기업 투자가 직접 투자하고 이제 주식 투자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제 생각입니다. 이건 완전히 제 생각이에요. 이런 증시 쪽에 대한 투자 자금도 어느 정도 높이려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기금, 공제외 이런 자금이 증시에 또 비중을 좀 높일 수도 있죠. 제가 전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자산운용사예요. 얘네 패밀리예요. 보험, 투신,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여기는 보통 자산운용사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비중 조절을 위해서 지수가 올라가면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금을 다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은행 예금도 하고 안전자산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어디 돈 꿔주기도 해요. 사채같이 이렇게 채권. 사채라 그러면 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채권. 이런 거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또 국가의 그 인프라에 투자를 해요. 국채 매입을 해갖고 이자 받고 그런 것도 하고 기업의 뭐 전환사채가 되던 CB죠. 전환사채가 되던 뭐 조건부 채권 이런 뭐 조건부가 되던 뭐 어떤 형태가 되던
이제 본드 쪽이나 그런 쪽, 그리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많아요. 실물 있죠. 금이나 이런 거, 뭐 원자재 이런 쪽, 코모더티 쪽 이런 쪽도 투자도 하고 많습니다. 하는 게 많은데 그중에 주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주식 분야는 20%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고 막 이러면 이런 자산운용사는 지수 인덱스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네, 코스피 200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코덱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평가액이 올라가니까 팔지 않더라도 평가액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높아지는 그 착시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식이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20%가 아니라 전체 자산 대비 뭐 25%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5% 정도를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에요. 지수가 이렇게 갱신해 나갈 때는 이쪽에 대한 매도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악순환이 됐고, 지난 지난주랑 이렇게 조정장세에서도 사실 기관이 매도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증시 부양도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실적이 되는 겁니다. 효과가 되는 거고, 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뉴딜 펀드라 그래갖고 그런 걸 좀 이 증시나 또는 펀드 갖고 이제 증시에 있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뉴딜 펀드 자체가 뉴딜과 관련된 비상장 기업이나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해요. 그런 효과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 뉴딜과 관련된 쪽은 증시 자금이 조금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린 뉴딜이나 이제 바이오 쪽, 이제 뉴딜 이쪽 보면은 친환경적인 부분도 많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깜짝 놀래라. 그래서, 네. 좀 그쪽 관련된 쪽에 대한 수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바이오 쪽은 사실 바이오 쪽 그 뉴딜에서 바이오 쪽은 SK 팜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근데 SK 케미칼도 바이오 사이언스나 이렇게 자회사들이 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이따 시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백신 유통에 관한 것도 어쨌든 바이오 사이언스가 많이 뭐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케미칼 자체가 애초에 그냥 코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도 친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 SK 케미칼에 대한 이 자산운용사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포지셔닝 자체 보면 금융투자는 여전히 이 가격에서도 올라가는 거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웃기는 게, 네, 수급 분석에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CS증권 같은 이 단타이들이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도 보시면은 계속 사요, 계속 사. 얘네들 한번 퀀텀 매매이기 때문에 단타이기 때문에 뭐 2%, 3%에서 수익 내는 애들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 보시면요. 여기 있죠? CS. 오늘도 이렇게 순매수가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예요? 10만이 넘게 지금 며칠 동안 18일부터예요. 이때부터. 지금 이때부터 19일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지금 계속 사들여요. 지금. 그럼 얘들 매도물이 나올 때 됐는데, 자, 그러면 40, 오늘 2만원. 42만원 잠깐 그 하단에서 끝났죠. 그쵸? 하단에서 끝났는데, 그 부분이 갔을 때, 이렇게 그 부분들, 42만원, 네, 이렇게 가고,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나와요.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조차도 또 안 나와, 또 사요. 자, 이건 뭐냐면, 상승에 계속 베팅을 하는 겁니다. 주포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 소진이 있어요. 네, 계속 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좋기 때문에, 네, 계속 뭐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올해 제가 이제 매일 분석하는데 또 올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걸로 이제 마음고생도 저도 많이 했고,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저는 기업 가치를 보고 가자. 기업이 좋다. 증권사들이 전부 다 막 추가 하락할 수 있다. 뭐 오래 걸린다. 뭐 되게 안 좋은 얘기만 쏟아냈잖아요. 증권사 그 뭐 NL들이나 이런 사람도 그렇고 거품이다부터 해서 막 계속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때 공포심을 줬나요? 네, 이때 막 증권사들 보면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실적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효과, 기대 가치 이거는 결국은 보답 드린다고 네,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실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갈 걸로 봐요. 갈 걸로 보는데
일단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좀 많았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은 나올 수 있어요. 즐기시면 됩니다. 뭐 이제는 40만 원도 돌파했기 때문에 41만 원 지키면 제일 좋고요. 40만 원 지키면 더 좋고요. 네. 그냥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돼요. 이제는 위를 보지 마시고요. 제가 다른 종목에도 말씀드렸죠. 아래를 보시면 돼요. 지지만 하면은요, 갑니다. 안 떨어지면 가요.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는 게 문제지, 지지 라인에서 안 떨어지고 버텨내면요, 결국은 며칠이 걸려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앞에 좀, 시황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15분이 지나버렸는데, 네, 뭐, 너무 이렇게, 네,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게 오늘 나왔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아직은 결정 아닙니다. 좀 입찰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죠, 수의 계약으로 일단은 뭐 우선 협상 대상자 같이 이렇게 적격 심사 대상 업체로만 지금 된 상태고,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백신이죠. 거기에 대한 보관, 관리, 유통,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냉동도 그렇고 운송할 때 이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도 그렇고 운송할 때 백신을 온도, 습도부터 해서 충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맞춰줘야 돼요.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뭐 비용 자체는 500억 원 규모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 돈을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적격 심사 대상 업체를 했다. 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요거에 대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바이오사이언스 이쁜 짓 했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쵸? 노바백스, 네, 노바백스 백신에 대해서 이쁜 짓 하고 있죠, 지금. 그쵸?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잘했구나, 이쁘구나 하면서 해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쪽, 이게 한번, 네, 시작해서, 이제는 CMO뿐만이 아니라 보관관리, 유통까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면서, 실적도 쌓고, 그 다음에 기술 경쟁력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약이 된다면요. 네, 계약이 완전히 마무리가 돼야 돼요. 딱 그게 되면 CMO에서 보관관리 유통까지 확장이 돼요. 좀 가뜩이나 다른 거 유통도 이제 코어 프로모션이라 그래갖고 다른 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확대될 수 있어요. 무궁무진합니다. 바이오사이언스, 네, 되게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얘네 뭐 그동안에 재무제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연결 매출로 케미칼도 수치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궁무진해요. 자, 그래서 코프로모션 바이오 성장 이끈다 나왔죠. 이거 제 영상 같이 계속 보시고 같이 그동안 이렇게 오신 분들, 산전수전, 네, 그 파도, 큰 파도까지 다 겪으면서 오신 분들, 이건 뭐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와서 이제 증권사도 그렇고 이제 뻥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뻥튀기라 그래야 되나, 재탕하는 거죠. 이건 많이 보셨던,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동안 한국 릴리나 태고 사이언스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타 제약사의 그 제품을 갖다가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 마케팅 하는 거거든요. 태고사이언스 당뇨성 부족 족부궤양, 그 궤양 생기는 거죠. 막 그거에 대해서 패치 같은 걸로 해갖고 낫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화상도 그렇고, 네, 합병증 쪽 이런 것도 그렇고, 워낙 잘하잖아요. 한국 릴리하고도 전체 그 대형병원이나 이런 데까지 확장해서 할 수 있게끔 거의 1인 받았죠. 한국 릴리에서 인정했잖아요. 케미칼의 영업력, 마케팅.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잘하는데 계속 맡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같은 데 가갖고도 백신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얻어온다기보다 그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따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기술 이전 형태로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네, 보세요. 이제 증권사들 막 아마 이제 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레포트 또 바꿔서 내기 시작할 거예요. 증권사가 원래 그렇습니다. 네, 애널들이 원래 또 그렇고.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는 길 좋은 것 같고, 뭐 아까 앞쪽에서 수급이랑은 대부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상방으로도 투자 베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고점 부분에서 좀 한번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얘들은 단타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기는 좀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연기금부터 금융투자, 여기 뭐 금융사 다 빨갛죠. 아주 좋죠. 다 샀어요, 다. 네, 사모펀드까지 심지어는 좋습니다. 방향성이 되게 좋아요. 저기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죠. 차익물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오신 분들 차익 매물도 있고, 이제는 또다시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매물도 있고 그래서 판매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 방향성을 높게 보고 위로 보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뉴스 있죠? 그래서 뉴딜 쪽에 대해서 만약에 SK케미컬이나 바이오사이언스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더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투신도 그렇고 투신 뭐 계속 기분 좋게 사고 있죠. 네, 장기적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SK케미칼은 증권사에서도 목표치 상향 이런 레포트들도 나올 것 같고 왜냐면 자기들이 이거 오래 걸리고 떨어진다고 막 떠들어댔던 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막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보는데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거는 41만 원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40만 원, 네, 최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무 점프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 기준으로 좀 여기까지 점프했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상당히 지금 커브가 거의 이거 뭐 V자 반등 이상으로 좀 완전히 확 올라갔거든요. 자, 이게 부담감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상태고 전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상단 한번 지탱하다가 좀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죠. 여기 한 43만 2천 원. 그러니까 여기가 한 43만 원 이쯤 있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 있겠네. 네. 43만 원. 43만 원 정도 두고 이제 한번 조정폭이 나오지 않을까. 조정이라기보다 좀 숨고르기죠. 숨고르기. 네. 그 생각하시면 돼요. 숨고르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마라톤 하실 때 마라톤을 한다고 할 때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m 달리기로 뛰어가면 죽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기분 나쁜 상태가 아니라 기분 좋게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거는 솔직히 이제 부담까지도 생기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여기하고 이제 41만 원, 뭐 여기도 그렇고 41만 원도 괜찮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40만 원에서 43만 원, 네요 사이. 그리고 당장 위에도 지금 42만 원도 좀 있어요. 왜냐면 심리적인 가격대고 거기에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설정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대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 자 여기까지 이렇게 그쵸? 왔던 부분이라 뭐 여기 그러니까 여기랑 그다음에 41만 원, 4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하단으로 보이는데 뭐 이왕이면 기분 좋게 41만 원까지 지켜주면 좋죠. 사실 41만 원 선은 주가상 크게 이렇게 영향을 줄 만한 자리가 이렇게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뭐 찍어만 놓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단은 41만 원까지도 볼 수도 있어요. 조정폭이. 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잘 이렇게 가고 있어서 또 저도 좋고 네. 아, 정말 이때 얼마나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이때?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고 그랬는데 잘 또 이렇게 버텨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믿고 또 꿋꿋하게 이렇게 와주시고 그런 분들 덕분에 이게 주가가 또 잘 가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한 건 없고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 각각의 날의 위치에 대해서만 이제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뭐 특별한 거 한 건 없습니다. 다 여기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이 주주분들이 뭐 하신 그 일이죠. 이거는 다 네. 여기 듣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해내신 거고 네, 저는 뭐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잘 가서 다행이고요. 지금은 뭐 기분 좋게 조정이 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나쁜 거 아닙니다. 100m 달리기 그걸로 마라톤 하면요 죽어요. 어느 정도 페이스 유지를 해야죠. 그러니까 더 가기 위해서 숨 고르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단 지킬 것만 지켜서 가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4자 본 날, 좋은 날이고, 내일은 금요일, 네,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매도 나오더라도 1차, 2차 이 조정폭 안에, 아니, 저기 지지선 안에 있다 그러면요, 그냥 즐기세요. 네. 이제는 또 같이 올해 언제죠? 한참 이때 언젠가부터 저 동그라미가 있는 거 보니까 네, 한참 이때 언젠가부터 이렇게 좀 같이 보신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는 옛날 거 한 거고 이때 언젠가요? 이때인가부터 언젠가 여긴가요? 네, 같이 오래 좀 이렇게 뵌 것 같은데 음, 이제는 또 이제 같이 오래 보신 분들은 지지선 이제 좀 즐기실 때도 또 됐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지지선 아래만 보세요. 위에 보시지 말고 아래만 보시면서 지지를 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주가는 그냥 아래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네, 오늘 또 매매하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 또 좋은 일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시가 넘었네요. 이제 저녁 시간인데 맛있는 저녁 되시고요. 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